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부동산입니다. 추석 이후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경우에 기억해야 될 6가지에 대해서 오늘 강의를 맡은 부동산 강영원입니다. 자, 오늘 참 부동산 규제들이 많이 생기면서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참 어려운 점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똑부러지게 딱 정리해서 제가 답을 드릴 수 있는 내용이 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못한 내용들도 많고 앞으로 쟁점이 발생될 만한 그런 이슈들도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런 때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있으니 기억해 두셨다가 실제 액션을 취할 때 참고하셔서 그때 좀 제대로 알아보시고 액션을 취하시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6개 꼭지인데요. 빠르게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입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의 점진적인 확대.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투기 지역이 확대 지정됐고요.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됐습니다. 광명, 하남이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됐고요. 구리, 안양, 동안, 광교 등이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됐습니다. 자, 이런 규제들이 추가적으로 지정되면 어떤 규제 내용들이 추가가 될까요? 이 투기지역 지정되면, 투기과열지구 지정되면 어떤 부분이 바뀌는지 아세요? 간략하게 조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각 규제가 추가되게 되면 정비사업에는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되는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정대상 지역인데요. 이 조정대상 지역이란 말은 2016년 11월에 처음 만들어졌습니다. 이 처음에 도입 자체는 분양권 전매를 막기 위해서, 이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기 시작하면 가장 가수요가 많이 붙으면서 과열되는 데가 바로 이 분양권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분양권 시장에 조금 약하게 규제를 하기 위해서 처음 만들어진 게 이 조정 대상 지역인데요. 이제 작년에 파리 부동산 대책이 나오면서 조정 대상 지역에 대한 규제들이 더 추가됐습니다. 이 대표적인 게 양도소득세 중과세가 추가됐죠. 그래서 세금 규제하고 그다음에 분양권 전매를 막는 이런 형태로 적용되게 됐습니다. 나중에 추가된 부분이 어떤 게 있냐면, 이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요 대출 규제가 되고, 세제 관련돼서 아까 양도소득세 중과되는 부분들, 분양권 관련된 내용들, 주택 청약과 관련된 내용들이 이렇게 많이 바뀌게 되는데요. 정비 사업에 대한 내용은 좀 변하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재건축 사업 시행자 입장에서 바뀌는 내용은 별로 없는데, 재개발, 재건축 투자할 때 염두에 둬야 될 부분은 뭐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재개발 말고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여러 채 갖고 있으면 여러 개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있어요. 이 도시정비법에 보면 76조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재건축 사업의 경우에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게 되면 이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을 받을 수 없게끔 이렇게 제한이 됩니다. 자, 다시 여기 밑에 제가 이 부분을 정리해 놨는데요.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재건축에서는 소유한 주택수만큼 공급이 가능하고 10개면 10개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과밀 억제 권역 아닌 데에서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고 딱 하나 또는 1+1만 받을 수 있게끔 그렇게 제한이 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자, 과밀 억제 권역, 서울 수도권이 다 과밀 억제 권역이죠. 이 지역의 재건축에서는 원래 3주택까지만 공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조정대상 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되게 되면 3주택까지 공급 못하고 마찬가지로 하나만 받을 수 있다. 자, 그러면 정리하면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 지역,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이 되면 어떻게 된다? 재건축으로 공급할 수 있는 공급 숫자가 확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채를 받을 수 없다는 거, 그거를 기억하셔야 되고요. 이 규제가 적용되는 기준은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시행인가,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 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된 이후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신청되는 경우, 또는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그 이후에 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가 지정되는 사업장의 경우만 이렇게 공급 숫자가 줄어든다.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조정 대상 지역의 과밀억제 권역 또는 과밀억제
주권역이 아닌 지역에서 이미 사업시행 인가를 접수한 재건축 아파트의 여러 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추후에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사업시행 계획 인가는 접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나는 해당이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자, 정리합니다. 조정 대상 지역이 지정되면 재건축 공급이 1주택으로 제한되니까 주의하라. 다만 조정 대상 지역 지정되기 전에, 투기과열지구 지정되기 전에 사업시행인가 접수를 한 곳이라고 하면 이런 제한에 적용되지 않으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투기지역 얘기를 해볼게요. 투기지역은 원래 2003년 4월에 처음 도입됐어요. 처음 투기지역 도입될 때는 무슨 목적으로 지정됐냐 하면 투기지역이 지정되면 양도소득세가 실거래가 신고가 되면서 세금을 실가대로 내게끔 이런 식으로 규제가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나중에 규제가 뭐가 추가가 됐냐면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담보대출 LTV라고 해서 대출을 많이 못 받게끔 하는 규제가 추가됐습니다. 옛날에 2002년도, 2001년도 이럴 때는 LTV 막 80%씩도 주고 그랬었거든요. 이게 투기지역으로 지정되면 40%로 LTV가 줄고 하는, 그러니까 대출 규제, 양도소득세 실가신고 규제가 이 투기지역 안에 처음에 적용이 되면서 도입이 됐는데요. 나중에는 확대가 돼서 투기지역 내에 담보대출을 여러 건 못 받게 한다던가 하는 등, 그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가 추가되는 지역이 바로 이 투기지역입니다. 즉 세금하고 대출 규제를 하는 지역이 이 투기지역이었는데요. 양도소득세 실가신고는 지금 이제 다 우리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하기 때문에 지금은 이거 실가신고를 다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의미가 없어졌고, 대출 규제는 이미 조정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에서 다른 형태로 해서 더 빡세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내용도 실효가 없고요. 현재는 이제 대출 건수를 제한하는 내용들이 현실적으로 작동하게 되어 있는데요. 투기지역 지정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들이 생깁니다. 딱 보면 어때요? 대출과 세제 관련된 규제만 있고 재개발, 재건축 등의 정비사업에 관련한 내용은 직접적인 제한이 딱 봐선 없어 보입니다. 그죠? 근데 사실 이 대출이라고 하는 게 정비사업에서는 빼놓을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집을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을 하게 되면 집을 헐고 새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사를 나가야 되는데 이사 나갈 때 돈 없이 온갖 돈이 마련이 돼야지 나갈 수 있죠. 다시 말해서 이주비 대출과 같은 대출 발행이 돼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이런 이 투기지역 지정되면 대출 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라든가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등 이런 규제들, 금융규제들이 직접적으로 타격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이런 기사 혹시 보셨나요? 이주비 막힌 재건축에 등장한 연 11%의 고리. 뭐냐면 대출금을 다 이 이주비라고 하는 게 LTV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30%로 LTV가 막히면서 감정가의 30% 선으로 막히면서 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못해서 이주비가 못하게 되니까 이제 후순위 대출처럼 지금 여기 보면 뭐 사모펀드 이런 개념으로 높은 이자를 내면서 이런 비용을 사용할 수 있게끔 뭐 이런 지금 편법들이 나오기도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내용을 또 이렇게 기사화되니까 이 부분을 막기 위한 또 규제도 있거든요. 현재는 그래서 이주가 서초구나 이런 강남 쪽에 재건축 이주들이 지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어떻게 지금 실제로 이주비 지급들을 하고 있나 내용들을 좀 여러 군데 알아봤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투기지역 같은 경우는 담보대출 2건이 진행이 안 되는데 예외적으로 이주비 대출은 2건이 투기지역 내 대출이 더 있다고 하더라도 해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대신 한도는 투기지역에 지정되는 30% 범위 내에서밖에 수령할 수가 없대요. 근데 이 돈 갖고 이주를 못하는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현장마다 조금 다르다고 하는데 전세자금 대출을 활용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후순위 고금리 대출을 뭐 쓰는 데도 있다고 하고 여러 단지마다 좀 자구택들을 마련해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문제는 요번에 913 부동산 대책에서 전세자금, 다주택자에 대한 전세자금 대출을 막는다. 이제 이런 내용들이 포함되게 되면 이 부분들에도 제한이 걸리면서 이주 비용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조합들. 이게 이주비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들 1주택자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이런 제한이 없는 경우에 이주비를 부담하는 게 어렵지 않은데 이렇게 다주택자들 중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일부 활용해서 이주비를 수령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편법이죠. 이것도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문제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다음은 투기과열지구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라고 하는 게 처음 도입은 원래 과거에는 2002년에 제일 처음에 규제 지역으로 도입된 게 투기과열지구인데요. 분양권 전매 금지 목적으로 항상 부동산 가수요들이 몰리기 시작하는 건 분양권이 가장 먼저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지면 분양권 시장을 풀고요. 물건 좀 사라고 분양권을 풀어주고, 경기가 좋아지면 제일 먼저 잠그는 게 분양권입니다. 근데 분양권을 막으면 항상 새 아파트, 분양권이라고 하는 게 새 아파트를 받기 위한 거잖아요. 이 투기가 수요가 옆으로 옮겨옵니다. 새 아파트 분양권을 못 사면, 새 아파트 될 수 있는 분양권을 못 사면 그 옆에 재건축을 통해서 새 아파트 될 걸 먼저 사면 되지. 재건축으로 움직이고요. 재건축을 못 사면 그 옆에 재개발을 사면 되지. 재개발로 움직이고.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이 규제가, 분양권을 기준으로 디자인했던 규제가 그 지역에 재개발도 걸고 재건축도 걸고 뭐 이렇게 다 규제가 종합 세트로 들어가게 되는. 그래서 이 정비사업에 관련된 규제들은 투기과열지구에 대부분 다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을 좀 볼게요. 투기과열지구 지정의 효과, 대출, 정비사업, 전매제한, 청약 관련해서 기타까지, 기타는 이제 주택조합, 지역주택조합, 주택법에서 얘기하는 내용까지도 온갖 규제들이 다 적용되는데, 실질적으로 정비사업을 직접적으로 규제하는 내용은 투기과열지구 지정 효과가 많습니다. 자, 내용들 하나하나 좀 살펴볼 건데요. 이것 중에서 좀 중요한 부분 볼게요.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 배제는 별로 중요한 내용은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나라가 주택 공급할 때 후분양 하는데 인센티브를 주겠다고 했는데, 투기과열지구 안에 재건축 사업까지는 후분양 인센티브를 안 주겠다는 얘기고요. 나머지 내용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볼게요. 자, 첫 번째 집중해야 되는 내용은 바로 이겁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입니다. 자, 뭔가 되게 복잡하죠? 재개발 또는 재건축 사업들이 이렇게 추진되는 과정인데요. 자, 재건축 사업에서는 조합 설립, 이 단계 중에서 이 조합 설립 단계가 정비 사업을 할 우리 주체들 동의가 끝나는 단계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재건축 사업에 동의하는 사람들이 조합을 설립하게 되는데요. 이 단계부터 사고팔고 못해요. 어디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지정이 되면. 이때 사고팔고는 할 수 있는데 매수하는 사람은 분양 조합원이 될 수가 없고요. 청산되게 되어 있습니다. 뭐 예외적으로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에는 뭐 매매할 수 있는 그런 사례들이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대부분 이렇게 규제에 따라서 사고팔 수 없는 경우들이 생기기 때문에 팔고 못 나간다. 이런 부분들을 주의해서 매도 타이밍들 고려하실 때, 투기과열지구가 추가 지정되는 경우에, 예를 들어 이번에 광명 같은 데가 지정이 됐잖아요. 꼼짝없이 사고 팔고 못할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 감안하셔야 되고요. 물론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이 지연되게 되면 그거에 따라서 이제 3년 이상 보유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팔 수 있는 예외 규정이 있고요. 한편으로는 1주택자들 오래 갖고 있었던 사람은 좀 예외적으로 팔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다 보니까 1세대 1주택자 10년 보유, 그 집에 5년 이상 실제 거주했다라고 하면, 이 경우에는 이제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한 규정이 있긴 있는데요. 1세대 1주택을 확인하는 부분이 되게 어렵습니다. 거래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꼼꼼하게 살피셔야 됩니다. 매 도인이 하자없는 1주택자인지, 공유지분으로 갖고 있는 주택도 1주택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매수할 때, 그리고 소유권 이전 넘길 때 꼼꼼하게 따지셔야 됩니다. 만약에 청산되게 되면 아주 큰 중개 사고가 되는 거죠. 자, 뭐 이런 사례도 있습니다. 내가 지금 매수하는 시점에서는 투기과열지구가 아직 지정되지 않았었는데, 특히 이제 827 부동산 대책이 나오기 전에 지정 안 됐을 때 이렇게 내가 샀는데, 이 지정 나중에 되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투기과열지구가 딱 지정이 돼버리면 조합원 양도 금지된다는 거 아니었냐. 우리가 매매하고 잔금까지 보통 한 달 정도, 2달 정도 기간을 두는데, 그 기간에 지정이 돼버리면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이런 규정에서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투기과열지구 지정 전에 계약을 했다라는 것을 이제 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계약금 지급 내역들, 돈 보내거나 한 근거들이 확인이 돼야 되고요. 그 다음 투기과열지구 지정
일로부터 60일 내에 거래 신고한 경우라고 하면 문제없이 지위 양도 가능하니까 이런 경우는 요 규제, 요런 내용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재개발조합원의 지위 양도 금지 규정도 이번에 추가가 되는데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모든 데들이 다 걸리는 건 아니고요. 제한적으로 걸립니다. 보신 것처럼 재개발 구역이 투기과열지구고 그 다음에 이 재개발 구역의 사업시행 인가 접수 날짜가 2018년 1월 24일이냐 따져서 이 두 개가 다 예스면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가 금지됩니다. 이런 얘기예요. 아까 재건축 사업 같은 경우는 조합 설립 인가부터 규제가 됐는데요.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는 관리처분 인가부터 규제가 됩니다. 때문에 사실 기간이 상대적으로 좀 더 짧아요. 그리고 이 법이 2018년 1월 24일부터 이후부터로 이제 됐기 때문에 1월 24일 날 이제 법이 시행돼서 3개월이고 1월 25일부터 이제 되는 데거든요. 그래서 자, 물리적으로 2018년 1월 25일 이후에 사업시행인가 접수한 재개발 구역은 올해가 지금 2018년 9월이잖아요. 아직까지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은 재개발 구역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내용에 해당되는 투기과열지구 내 재개발 구역 중에서 이제 지금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재개발 구역이 현재는 없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접수하기 전에 요 단계에 있는 사업장 중에 물건을 샀다가 거래가 막힐 수 있어서 이제 양도 금지가 생기는 구역들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 요거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해 보시고 매수를 하시고요. 사실 관리처분 인가가 떨어지고 나서 입주까지 이 기간은 공사하는 기간에 플러스 2주 하는 기간 정도니까 또 상대적으로 길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 타이밍만 잘 고려해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한편으로 지금 얘기 나오는 내용들 중에서 이 재개발 사업에서도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을 좀 앞당겨야 된다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어제 9.13 대책에서는 아마 이 내용이 이게 국토부 대책이 아니라 기재부 대책이었기 때문에 빠졌습니다만 앞으로는 좀 이 부분도 건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에 대한 내용이 강화될 수 있는 부분도 조금 생각을 해두셔야겠다, 조심해야겠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기간에도 보신 것처럼 아까 재건축에서 1주택자 물건 같은 경우 제한적으로 양도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그랬죠. 재개발도 똑같이 1세대 1주택이고 10년 보유 5년 그 집에 거주했다라고 하면 한시적 이 예외 규정에 따라서 양도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 이걸로 빠져나가면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개발 사업 말고 재건축에서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규정, 내가 살 때 거래하든 매수하든 시점에서는 재개발 구역 이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었는데 내가 잔금 치르기 전에 투기과열지구가 지정됐다. 이거 변경되느냐 양도되느냐,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양도 가능하기 때문에요. 마찬가지로 지정 전에 계약했고 그 내용을 계약금 지급 내역 등으로 확인할 수 있게끔 하고, 그리고 투기과열지구 지정일로부터 60일 이내 거래 신고하시면 마찬가지로 관리처분 계획 인가 이후에도 지위 양도 예외적으로 가능하니까 그렇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투기지역 지정, 투기과열지구 지정, 조정 대상 지역 지정에 따라서 변화되는 내용들, 정비사업 조심하셔야 될 부분들 간략하게 좀 정리해봤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는 사랑입니다.